네, 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한유진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꽉 맞는 보험 설계,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에 대한 모든 알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77-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참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받기 원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좀 길게 문자를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이렇게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사진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 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를 들어보면서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1교시는 보험과 관련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1교시 강의를 도와주실 선생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리아 금융서비스의 김정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1교시 강의를 맡은 인코리아 금융서비스의 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거나 삽입하거나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가 늙어가는 노화되어 가는 것만큼은 교체하거나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만큼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 수업 시간에는 이 치매보험을 얼마나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수업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거를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그리고 후유장애, 경증부터 중증까지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는 황혼의 덫, 그리고 노망이라고 불리는 만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죠. 3대 질병에 걸려서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확률이 무려 75%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치매와 후유장애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죠. 치매인데 이 치매에 관련해서 우리가 경증, 아주 낮은 질환부터 아니면 중증까지 이 치매 보험을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치매 보험 하나만으로는 어느 보험사든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엮는다? 후유장애 보험과 같이 엮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과 후유장애 보험 이 두 가지를 엮어서 굉장히 보장의 금액을 탄탄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치매란 우리가 지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고된 질환입니다. 예고된 질환. 자, 4년 전만 해도 우리 치매 환자 수가 약 72만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30년 후인 2050년도에는 약 4배 정도가 더 치매 환자가 급증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상에 보면은 이렇게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여자가 더 위험할까 남성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추측을 해본 결과 우리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더라. 자,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늘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에 들어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텐데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치매에서는 위험하더라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위험률이 높은 거는 솔직히 출산도 있고 또 폐경 전후에 어떤 신체 호르몬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치매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 암보다 무섭다. 어떻게 해요? 암보다 무서운 재앙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보통 5년 이내 생존율도 70%가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말기에 진단받고 하시는 분들도 나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만 우리 치매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치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치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치매를 진단할 때는 CDR 척도라는 점수로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 CDR 척도가 어떤 거냐면 보통 전문의가 기억력이나 진압력 이런 거는 보통 뭐냐면 공간 능력이라든가 시간 능력 아니면 기억력 이런 거를 모든 걸 토대로 해서 점수를 내는 게 바로 이 치매 CDR 척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CDR 척도가 0점이면 아주 경미한 건망증을 우린 0점,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0.5점, 0.5점이면 어느 정도 약간 지속적인 건망증, 그러니까 건망증에서는 조금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치매약을 복용하는 단계가 바로 0.5점부터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경도인지 장애. 경도인지 장애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인지하는데 얕은 어떤 장애가 있다 했을 때가 경도인지 장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게 바로 이 0.5점부터 치매약을 복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치매는 어떻게 해요? 완치는 안 되지만 평생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근데 0.5점부터 치매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치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병을 늦출 수는 있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0.5점부터 치매약을 복용하고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치매 진단금을 주기 시작하는 건 바로 경도, CDR 척도 1점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CDR 척도 1점이면 어떤 거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다. 집안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장애는 있으나 정상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CDR 척도 1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안 좋으면 외견상으로 집 밖의 활동도 가능을 하지만 약간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 이게 이제 중등도 CDR 척도 2점일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보험으로 많이 준비했을까요? CDR 척도 3점인 중증 치매일 때 매월 생활비를 준다. 이쪽으로 치매 보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매약을 0.5점부터 치매약을 복용하면 중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치매약에 대한 개발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평생 병을 늦출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이때에 보장이 잘 되는 걸로 준비하면 조금 더 알차게 짠짠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자, 다음은요. 자, 치매보험을 보험회사가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일단 치매 진단이 나와야 되겠죠. 치매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경증이냐 아니면 중등도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DR 척도 점수가 낮은 경증일 때도 보상받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보드려요. 자, 치매 단계별 환자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도는 지속적인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한 게 경도 CDR 척도 1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치매 전체 환자 수의 41.4%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CDR 척도 2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중등도 치매일 때가 25.7%입니다. 그러면 1점과 2점의 CDR 척도 점수를 갖고 있는 경증과 중등도가 어떻게 해요? 70%가 조금 안 돼요. 치매 환자 수의 대부분이 70%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중증 치매 진단받았을 때 주는 치매보험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경증일 때, 중등도일 때, 이때도 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와서 가족이 케어할 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되면 제대로 된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치매보험이
보험료를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치매보험에. 자, 치매보험 이렇게 주계약에 경증에 중등도에 줄 때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세 기준에 20년 납 90세로 비갱신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자, 여기선 주계약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중증 생활자금입니다. 중증이면 어떤 게 들어가요? CDR 척도 3.1대가 중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생활자금 주는 거잖아요. 자, 주계약을 매월 중증 치매 진단받았을 때 50만 원씩 언제까지?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준 때 남자가 보험료가 2950원, 여자가 보험료가 23,2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증 치매는 아까 최고 먼저 CDR 척도 1점이라고 그랬죠? 경증 치매 1,000만 원과 중증 치매 1,000만 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남자 보험료 35,500원, 여자 보험료 22,400원이에요. 자, 여기서 추가로 내가 추가로 이제 CDR 척도 1점에서 CDR 척도 2점 했을 때 중등도 치매할 때 여기도 어떻게 추가로 또 1,000만 원 줬을 때 요 담보만 남자는 16,600원에 여자는 11,500원이에요.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준비해도 되지만 또 주계약과 경도 이상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계약과 중등도 치매 계약을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중증 치매일 때 매월 생활비를 5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내지 30만 원 줄여서 다른 특약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중등도라든가 경증 치매일 때 보장의 금액을 탄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여기에는 치매보험 특약에는 어떤 게 또 있냐면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라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양원에 CDR 척도 1점일 때부터 들어가게 되면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1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10,000원씩. 그렇지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중증 치매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2만 원이 더 나옵니다. 2만 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달로 치면은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만 원씩, 90만 원씩 매월 생활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계약에 중증 치매 매월 50만 원짜리도 주계약에 들어있고 특약으로 치매 케어 특약도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월 50만 원의 생활자금과 치매 여기서 요양원에 입소한 90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이 매월 생활자금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약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케어 담보를 들어가게 되면 50세 남성이 어떻게 해요? 11,500원. 여성이 21,500원. 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하니까 여성이 더 비싸죠. 비싸네요. 이렇게 산출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간병비 보험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치매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매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이런 간병비 지원의 담보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남성분 449원, 여성분 224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보험 준비할 때 많은 특약들이 있지만 내가 선호하는 그리고 내가 경증으로 진단받아서 더 보장의 폭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도 치매나 아니면 중등도 치매 그리고 중증 생활자금을 조금 금액을 낮춰서 이런 요양원에 입소할 때 쓰는 이런 치매 케어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경증부터 중증까지의 보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리라 그렇게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있어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금액을 각각 장애 비율로 줍니다. 신경계 이러면 신경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가 신경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알았던 간질, 뇌전증이 이 신경계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의 담보를 갖고 있다. 그럼 신경계 질환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장애 비율로 나가고 내가 치아, 말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씹어먹는 기능에도 5천만 원 한도로 장애 비율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씹어먹는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플란트 했을 때 내 치아가 결손이 되는 것도 후유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아가 5개가 결손이 됐다. 그러면 5% 후유장애지만 7개가 치아가 결손이 됐다. 그러면 10% 후유장애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을 갖고 있어서 치아가 7개가 결손이 됐다. 그러면 5천에 10% 500만 원이 각각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가지 부위에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금액에 각각 장애 비율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유장애가 이제 지금 치매보험과 후유장애를 연관을 해서 보면 이 질병후유장애 어떤 게 들어간다? 이 치매가 들어갑니다. 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의 후유장애 진단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경증 CDR 척도 2점일 때입니다. 이때면 어떻게 40% 후유장애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치매보험과 질병후유장애 치매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가져가시면 경증과 중등도의 보장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유장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50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 60세까지도 4천만 원, 70세까지 2천만 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50대 계신 분도 20년 갱신이긴 하지만 2만 원대 이렇게 좋은 후유장애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장애는 지금 준비하실 때 치매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병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산출한 금액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325 단편 유병력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질병후유장애 담보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병력 있으신 분들이 이 질병후유장애 담보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력 있으신 분들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아까 이렇게 생활장급이라든가 질병후유장애로 인한 같이 세팅해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CDR 척도 일정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치매보험에서 경증 1,000만 원 진단받고 시설 입소하게 되면 매일 10,000원씩 지급받고, 만약에 내가 CDR 척도 2점 진단, 중등도 치매를 진단받았다. 그러면 치매보험에서 어떻게 해요? 경증 받고 또 시설 입소하면 10,000원 받고, 그리고 후유장에서 어떻게 해요? 40% 후유장에 2천만 원 받고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경증이나 중등도일 때도 어떻게 해요?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CDR 척도 3점인 중증 치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치매보험에서 경증 받죠, 중증 받죠. 그리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매일 3만 원씩 받고 간병비, 생활비도 어떻게 해요? 매월 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CDR 척도 3점이면 어떻게 해요? 질병후유장에서 60% 후유장입니다. 그럼 3천만 원 받죠. 그래서 이렇게 치매보험 하나를 준비를 해도 보험을 2개를 엮어서 가져가시게 되면 이렇게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생활비라든가 어떤 처음에 진단받는 어떤 케어 자금들이 있어서 나를 케어하는 내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불가피하게 짊어지는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후유장애 진단비가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나빠지면 후유장애 진단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치매보험과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같이 엮어서 준비를 하면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증 치매일 때만 보장되는 치매보험에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중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증이나 중등도일 때 최소한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끔 치매보험과 후유장애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보험을 이렇게 알차게 든든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치매 환자는 12분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1시간에 1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치매 보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을 보다 보면 중증 치매일 때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매는 계속 진행되는 병이지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증이나 중등도에 대한 보장이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오늘은 이제 경증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치매 보험이 경증 치매가 제대로 잘 보장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되겠고요. 이 치매라는 건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진행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생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자금을 조금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질병 후유 장애를 치매 보험과 엮었지만 질병 후유 장애는 치매 말고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후유 장애 보험 준비하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여유 있게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알차게 탄탄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를 통해서 치매와 그리고 후유장애를 엮어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방송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09번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스쿨 1교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화면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2교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교시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가입하신 실제 보험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자, 그럼 2교시 함께 해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인코리아 금융서비스의 백주선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코리아 금융서비스의 백주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2교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청자님들의 사연은 어떤 게 들어와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2020년 3월경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아 열을 입원하고 특별한 수술 치료 없이 약물 치료 후에 퇴원하게 됐는데요. 퇴원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입원비 14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해보니 뇌경색 진단비는 없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황당하고 분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며 제 가족들의 보험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50대 중반의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비를 청구했지만 입원비만 지급을 받으셨는데요. 뇌경색 진단비가 없어서 문의를 주셨고요. 또 가족의 보험 점검도 의뢰를 해달라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진단에 앞서서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뭐냐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증권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보험 내용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꼼꼼히 증권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 보시면은 아하, 이게 어떤 게 보장이 되고 어떤 게 보장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전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거고, 오늘의 사연자분께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된 거는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장의 범위가 적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장이 적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입해 주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0년 납입이고 80세까지 보장이 되고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구성들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재해사망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암 진단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도 있고 수술 특약도 있고 콜졸도 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가 됐냐면은 가입된 2대 질환에 문제가 생긴 거죠. 보시면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보험의 특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특약들의 내용들 중에 일부분만 보험이 혜택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구성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세부 항목에서 보장의 범위가 적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저의 보험도요. 10몇 년 전에 준비된 보험이지만 이 시청자님의 사연이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암 들어가 있고 사망 들어가 있고 수술 다 들어가 있는데 2대 질환에 대해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됐는데 이 이유는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대부분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증권을 꺼내셔가지고요. 한 번 정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상 범위를 어떤 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보장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고 뇌혈관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와 관련된 보험의 혜택들은 보험회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거. 또 뇌출혈보다 좀 더 나은 뇌졸중을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를 보장하는 거. 그럼 이게 문구가 다 비슷비슷해서 같은 내용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험이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전체 뇌와 관련된 질환 환자들 중에 한 9% 정도가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뇌출혈만 되어 있으면 정말로 확률이 적은 부분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보장이 된다 하는 부분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뇌질환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환자가 온다. 어찌되었건 간에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뇌졸중도 훌륭하지만 30% 40%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거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이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뇌혈관을 선택하시는 거고 반대로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소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특약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급성심근경색은 아까 아침에 제가 뇌출혈과 관련돼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은 심장질환으로 오는 환자들 중에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심장질환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협심증 또는 부정맥 이런 질환들인데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심장질환이나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내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보험의 혜택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 사연을 보여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당시 선택하신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다 보니까 이런 특약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판단 못하시고 또 뇌경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혜택이 없었던 거죠. 네.
이제 또 말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시청자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 가족들의 보험도 괜찮을까 이렇게 진단을 의뢰를 부탁해달라 부탁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단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가족분들의 보험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꼼꼼히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네. 여기에 먼저 시청자님의 보험을 먼저 어떻게 컨설팅인지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의 보험은 사실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이대 질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하다고 해서 나머지 좋은 특약들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추후에 지금 고지의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고지의무에 걸리시는 부분이 없을 때 내년쯤에 이대 질환만 보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 보험도 이제 챙겨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족들의 보험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더 가관인 게 사실은 시청자님의 보험보다 남편분과 따님의 보험이 더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먼저 남편분께서의 보험은 가장 중요한 보험이 우리가 실손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거기에 3대 진단금도 중요한데 이 3대 진단금도 별도의 3대 진단금이 없는 그냥 CI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I 보험이 나쁘다가 아니고 별도의 진단금이 없이 주계약에만 포진되어 있는 CI 보험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의 보험은 분명히 과감하게 새롭게 구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님의 보험도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같은 담당자분이 설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생명보험사로 가입되어 있으세요. 근데 따님의 보험은 물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인데 모든 특약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는 저렴하고 혜택은 될지 몰라도 20대 초반의 건강한 성인을 전부 다 갱신형 보험으로 구성하는 건 저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년 갱신이라고 하면, 아니, 3년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는 이 따님의 보험 혜택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님의 보험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싹 바꿔가지고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한 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주셨을까요? 예, 먼저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받았을 때 가족들 보험 전체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납입한 게 아깝긴 하더라도 네. 분명하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바꾸셔야 사연자님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조금 변경된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남편분의 보험은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의 보험료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에 재해 관련된 특약, 그다음에 입원비 특약, 성인질환 수술비 특약이 있음으로 해서 14만 8,530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단 3대 진단금이 없고 기타 수술 특약도 없고 실손보험도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변화를 줄인 게 일단은 제일 우선하는 게 실손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준비시켜 드렸고요. 사망보험금은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비싸서 상해 사망이라는 그 부분으로 5천만 원 설정을 하고 3대 진단금은 2천만 원씩 뇌혈관 질환 2천만 원, 허혈 심장 질환 2천만 원, 유사암 포함해서 각각 전부 다 진단금은 2천만 원씩 해서 별도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질병과 상해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질환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을 또 같이 부과를 해서 특약을 구성을 했고요. 대신에 입원비 특약은 제가 뺐습니다.
이 연령대 입원비 특약을 받는 거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은 빼고 또 하나 사망보험금도 자녀분들이 다 컸기 때문에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좀 구성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납입면제 혜택 넣고요. 3대 진단금과 실손보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낮춤으로 해가지고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더니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는 분명히 오르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보장이 다 업되어 있고 거기다가 없었던 실손보험까지 보장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 따님의 보험을 어떻게 했느냐. 따님의 보험 변경 전에는 이랬습니다. 암 진단금이 1,500만 원이 있었고요. 2대 진단금이 엄마의 보험처럼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1,000만 원씩 되어 있고 다행히 따님은 실손 의료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와 수술비 특약 해가지고 한 53,29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제가 과감하게 일단은 진단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보험과 똑같이 진단금을 2,000씩으로 올렸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같이 2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손보험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똑같이 아버님 보험처럼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도 같이 부과를 해서 좀 상해와 관련된 특약 이렇게 부과를 해서 20년 납입하고 대신에 100세까지 보험료 변화 없는 비갱신형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꼭 시청자님들 판단해 보셔야 될 게 20살이 넘고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이 가입돼? 이런 물음표가 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30세 이하의 성인들도요.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나와서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30세 이하의 자녀분들의 보험을 보완하거나 새로 꾸며주실 때는 어린이 보험을 꼭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갱신형의 특약을 걷어내고 비갱신형과 진단금을 좀 높여준 대신에 보험료는 한 2만 원 정도 올라갔지만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남편분과 딸분 두 분 다 2만 원 정도씩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장의 규모가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만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최종 의견과 함께 정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연자분의 보험의 보험은 제가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는 나고 내가 보장을 못 받아서 속은 상하지만 사실은 그 특약 빼고는 나머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연자 보험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거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동일합니다. 나의 보험이 전체적으로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나 구성을 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돼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생명보험회사나 한 군데 회사로 치중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런 사연들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대 질환은 반드시 준비하실 때 좀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특약을 선택하셔라. 이거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요. 충분히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요즘의 보험 트렌드는요. 유병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많이 보험회사들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 환급금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실손보험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갱신형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년 나 100세 만기에 갱신형 특약이 있는 거는 20년 동안만 갱신되는 게 아니고요. 갱신돼서 100살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젊은 나이에 자녀들을 보면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30세 이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인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내 보험도 정말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방송에 나온 사례자처럼 내 보험도 한번 리모델링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77-0209번 혹은 문자샵 3772번으로 의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교시 화면을 통해서 요약해보고 3교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3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3교시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통해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3교시도 1교시에서 함께해 주신 김정덕 선생님과 2교시 함께해 주신 백주전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치매보험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1년 전 지인 소개로 평생 간병비를 주는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오늘 강의에 나온 경증 진단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치매보험을 하나 더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유장애 보험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치매보험을 가입 중이신데 오늘 방송을 보시고 경증 치매보험이나 후유장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덕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님이 추가적으로 치매보험이나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치매보험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5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세 이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위로는 부모님을 굉장히 봉양을 잘하고 또 자식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낀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치매보험에도 관심이 생겼다 이런 거는 그만큼 자식에 대한 내가 이러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치매보험에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생활비, 간병비 주는 그런 치매보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도 경증 치매도 있고 중등도일 때도 주고 또 CDR 척도 3점에 받는 중증 치매일 때 죽을 때까지 간병비도 주는 그런 치매보험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이 크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치매보험을 추가로 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셨다면 네. 저는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병후유장애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개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각각 장애 비율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바로 이 치매가 되는 경증 CDR 2점 중등도 치매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죽을 때까지 주는 간병비 주는 치매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이번에는 질병후유장애 보험으로 준비하셔서 경증과 중등도와 중증까지 모든 걸 조금 빈틈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치매보험은 어떻게 해요? CDR 척도로 점수가 되는 거고 질병후유장애는 장애 비율로 해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탄탄하게 더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치매보험을 가입 중이신 것 같은데 치매보험을 또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질병후유장애 쪽으로 가입을 해서 빈틈없이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작년에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6, 7회 정도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저는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시청자님께서는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도수 치료를 받은 상태다라고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백주선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같은 경우 흔히들 하다 보니까 이걸 알려야 될 내용이라고 인지하지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원치료 6번, 7번 정도를 받은 것 자체도 네.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는 보험을 까다롭게 잘 체크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답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 용종을 제거하신 거는요. 위나 대장이나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분은 대장용종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에서 7회 정도 도수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 일반 보험 안에 보시게 되면은 7회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고지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보험을 선택하신다는 거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종합적인 보험을 선택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손보험이 없다는 가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도수치료 이력 때문에 실손보험은 가입이 아마 안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도수치료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병자 실손보험을 선택할지 아니면 또는 고지의 위반에 벗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 실손보험을 선택하실지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종을 뗀 거는 수술을 받은 거지만 요즘에 모든 보험회사들이 용종을 제거한 거는 고지를 해도 크게 부담보를 잡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고지를 하시고요. 용종을 뗐기 때문에 일정 기간 부담보는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차라리 용종을 안 뗐다고 하면은요. 용종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장을 전기간 부담보 잡아요. 근데 다행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대장과 관련된 거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좀 더 나한테 유리한 표준체, 건강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고지하시고 저는 차라리 부담보를 잡고 건강한 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고지를 하고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조금 더 건강한 보험을 선택해보자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나온 치매 보험이 궁금합니다. 강의에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해지 시의 환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납입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환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세 번째 질문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치매보험 해지 시와 그리고 사망 시 환급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답변 들어볼까요? 네, 강의에 나온 이제 보험료 산출은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다만 이거는 20년이라는 납입 기간 안에 중도에 해지할 때는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보험회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간 원금의 7, 80%, 8, 90% 이상으로 환급률은 나옵니다. 다만 20년 납하고 90세 만기 될 때는 환급률이 없는 순수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납입하는 중에 내가 어떤 우연한 급격한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이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납입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임 준비금으로 내가 납입한 원금 이상의 책임 준비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때는 책임 준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원금 손해는 거의 안 본다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한다 그러면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다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환급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해지형, 해지환급 미지급형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급률과 또 사망 시 책임 준비금은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3교시 Q&A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까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는 02377-02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정덕 선생님 그리고 백주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보험스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멀게만 느껴졌던 보험이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보다 더 알찬 내용을 가득 담아서 다음 이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